inside. 하나, 둘, 셋 하면 뛸게. 하나, 둘, 셋. 네. 지금 하편으로 왔습니다. 저희 이제 6개의 취약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채널 고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한국말이야 이거 뭐야? 다시 하자. 둘, 셋. 네, 이제 스마트 컨택트 취약점 하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6개의 취약점, 나머지 취약점들을 설명드릴 테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 바로 Unchecked Return Value for Low Level Calls, 즉 다른 말로 Silent Failing Send 혹은 Unchecked Send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뭐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저수준의 컬을 최대한 피합시다 라는 건데 저수준 호출을 피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옵코드 단에서 그러니까 옵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옵코드가 뭐죠? 옵코드는 이제 아까 EVM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EVM 레벨 단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셈블리 언어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옵코드죠. 근데 이 옵코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수준 호출이라는 거죠. 그쵸,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끔. 근접하게 하는 게. 근데 이 저수준 호출 방식이 왜 위험한가? 그래서 실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가 사실 출금하고 예금하고 뭐 다른 놈한테 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쪽 함수가 겹칠 수가 있죠. 지금 인출 함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짰어요. 위에까지만 해도. 네. 체크를 하고 보내기 전에 값을 빼놨죠. 빼놓고 이제 메시지 센더한테 샌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메시지 센더, 그러니까 호출하는 메시지 센더가 만약에 컨트랙트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얘는 로우 레벨 콜이기 때문에 저수준 호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센더가 그 컨트랙트인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스로우나 리버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에러 처리하는 그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데 에러를 처리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true랑 false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컨트랙트에 fallback 함수가 없게 되면은 아무 그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반환 값을 제대로 뭐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반환 돼요. 값이라기보다는 fallback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컨트랙트에 이더가 전송을 해도 그 이더를 핸들링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스로우나 리버트를 해가지고 그 소모됐던 가스랑 이 마이너스 됐던 어마운트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신저 센더한테는 어마운트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는데 이더 레프트 값은 빠졌죠. 빠졌죠. 네, 빠졌죠. 그래서 이제 빠진 만큼의 이더리움은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샌드보다는 이제 닷 트랜스퍼라는 함수를 쓰는 게 메신저 센더 닷 트랜스퍼. 이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 트랜잭션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스로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익셉션이죠. 그래서 수행됐던 것을 모두 다 전부 다 원 상태로 복구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메신저 센더 닷 샌더에 이제 if문으로 안에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만약 이게 false가 났을 때 이더 레프트를 다시 어마운트만큼 복구하는 그런 작업이 그런 필요하겠죠. 코드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unchecked return value 저수준 컬을 할 때 unchecked return value라는 취약점이네요. 다음 취약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스죠. 도스, Denial DO of 서비스, service. Denial of Service, 도스 공격인데 뭐 가스 리밋이 도달했거나 혹은 unexpected throw일 때 도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스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되게 위험한 이유가 영원히 마비가 될 수 있죠. 그 컨트랙트에 이제 접근을 아예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의 특성이죠, 그거는 특징이죠. 컨펌이 된 블록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뭔가 잘못된 뻑간 에러가 존재하는 코드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라는 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거 한번 예제 코드 제가 2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드를 보시기 전에 네, 이더리움 트랜잭션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가스를 리밋 걸어놓는 걸 뭐라 하죠? 가스 리밋이라죠. 그쵸. 이제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스 리밋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만 다음 코는 이제 멈춰버리는 가스 리밋에 네, 넘어버리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했을 때 유저를 추가를 하는 그런 코드고 이제 나중에 끝났으면은 이제 그 모든 유저에게 뭐 특정 이더나 특정 값을 보내는 그런 코드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악성 사용자가 유저를
엄청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유저가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문이 돌잖아요. 유저 수만큼. 네, 그쵸? 유저 수만큼. 유저 수만큼 이렇게 반복문이 돌게 되는데 유저가 엄청 많다 보면 반복문이 계속 돌죠. 네. 이제 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반복문 도는 횟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가스비를 계속 지불을 해야 돼. 그치, 가스를 계속 근데 이제 지불해야죠. 이게 엄청 많아져 버리면은 지불해야 될 가스가 얼마나 되겠어? 가스 리밋에 도달할 시간이 오겠네요. 그쵸? 가스 리밋보다 더 많은 가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코드 이제 못 쓰는 계속 초기화가 되는 거죠. 가스 리밋에 도달하면은 지금까지 수행됐던 거 다시 다 돌려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각 코드들이 계속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뭐 실행시킨다든지 뭐 그쵸? 얘 같은 그러니까 실행시킨다는 것만으로는 도스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애드 유저를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 유저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이게 반복문이 너무 많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가스 리밋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뭐 똑같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저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돈을 뭐 그러니까 뭐 이더든 어쨌든 어떤 특정 콜을 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 유저가 한 명이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네. 근데 이번에는 펄백 펑션이 있어요. 네. 펄백 펑션이 있는 컨트랙트인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스로우나 리버트 이런 코드를 박아놨어요.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반복문이 돌다가 그 컨트랙트 유저에게 이더를 보낼 때 그 스로우나 리볼트가 호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 출발했던 그 원래 게임하는 컨트랙트에서 수행한 동작들까지 모두 다 초기화가 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돈도 못 빼고 뭐 끝난 거죠.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이제 도스 취약점입니다. 뭐 ICO 하는 컨트랙트에서는 네. 돈을 투자하는 놈이 컨트랙트가 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별을 해가지고 네. 컨트랙트면은 안 받고 왜냐면 유저일 컨트랙트가 때만 있으면 맞고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악성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악성 컨트랙트니까 네. 대부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건 다 제외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코드를 분석할 때 컨트랙트를 MSG 샌더로 지금 받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그쵸? 이제 그 보내니가 컨트랙트일 때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보내니를 좀 확인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 내가 컨트랙트 관점에서 내가 샌더가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찾아보면 착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취약점들의 좀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요소네요. 네.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도스 공격이 일어나게 되네요. 이게 바로 5번째 취약점이었고요. 6번째 취약점이 바로 배드 랜덤리스입니다. 랜덤한 함수를 숫자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거죠. 즉 랜덤리스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왜 랜덤리스하지 않냐면 nothing is secret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에 이제 내가 뭐 비밀을 이렇게 컨트랙트에다가 아니면 뭐 프라이빗 이런 어세스 그 클래시파이어나 이런 걸로 해놔도 결국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가 다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내에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 랜덤이라는 거는 되게 개발할 때 중요한 게 되게 많은 기능들 구현할 수 있잖아요. 뭐 로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주사위 굴리기 게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랜덤 숫자가 나쁠 수 있는 취약점이 어떤 경우냐면 사실 이더리움에서는 랜덤 함수가 없죠. 그죠? 랜덤 함수가 그렇죠. 랜덤 함수가 따로 구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뭐 사람들이 유추할 수 없게 뭐 블록 번호라든지 타임스탬프라든지 해시 값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취약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컴퓨터 내에서 랜덤한 값이라는 거는 사실 랜덤하지가 않아요. 의사난수라죠. 수조 네, 의사난수라 해서 초기 시드 값을 초기 저- 어떤 값을 네, 이제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영상 같은 거 랜덤한 척 뽑아내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시드 값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랜덤 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즘 소프트웨어나 OS 내에서는 이 랜덤 값을 어떻게 생성하냐면 하드웨어적인 랜덤 값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우스 움직이는 그런 진짜 XY 모르겠네요. 차트.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CPU 쿨럭이 돌아가는 그런 속도 이런 거를 기반해서 랜덤 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랜덤은 거의 완전 랜덤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랜덤 함수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투명하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마이너들 혹은 그 마이닝 대결 값을 익스큐션 할 수 있는 익스큐션 해야 되는 그런 노드들에서 만든 랜덤 값들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다른데도 그 값이 다 통보가 돼야 되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통보라기보다는 통보가 아니죠. 뭐 계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에서. 네, 그쵸. 계약 예를 내에서 들어서 네, 그렇죠. 뭐 A는 랜덤 이렇게 네, 랜덤 값 이렇게 네, 뽑았는데 네. 이제 특정 시점에 그 콜을 실행하면은 모든 노드에서 그 컨트랙트가 다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업데이트 될 때 그 랜덤 값 자체가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드웨어적인 랜덤 값으로 뽑아내면은 이 말이 안 되니까. 예, 랜덤 값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네, 그쵸?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블록 넘버라든지 타임스탬프 아니면 해시값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쓰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특정 블록 넘버에 블록 해시값을 랜덤 그 시드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코드를 한번 보죠. 특정 블록 넘버에 블록 해시값이 짝수인지 이분인지 오든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짝수면은 돈을 다 보내죠. 다는데. 그렇죠. 디스전 발렌스로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계속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가 나왔는데 얘도 이제 컨트랙트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아. 그럼 내가 이제 트랜잭션을 쏘고 내가 블록 닷 블록 해시 블록 넘버가 짝수일 때 이 컨트랙트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짝수일 때 항상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는 좀 위험한 그쵸? 방식의 많이 위험하죠. 이런 코드는 위험한 랜덤 코드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블록 해시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어 버린다면은 결국에 얘랑 동일한 블록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제가 MSG 샌더가 사람이 아니라 계속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뭐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약간 취약점이 많이 보인다고 네,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했네요. 다음 취약점이 바로 프론트 프론트 러닝. 러닝입니다. 프론트 러닝은 이걸 한국어로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식 앞에 달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프론트 러닝? 증권 용어예요. 증권 용어. 네. 브로커들이 네. 실제 이제 그 거래소들에서 아니면은 뭐 IPO가 이렇게 나기 전에 네. 딱 먼저 알고 선수 쳐가지고 다 사는 뭐 그런 매매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번 예제 코드. 네, 예제 코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 코드를 보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들은 블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순서 그 올더링에는 알고리즘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 맘대로, 마이너 맘대로. 그래서 한번 이런 그 위에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네. 일단 n은 두 개의 소수 프라임을 곱한 값이에요. 뭐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쵸? 네. 이거는 큰 수를 이제 네. 소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없다는 네, 그런, 그렇죠. RSA 네, 기본적인 그 지식 상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n을 구하려면은 이 소수 큰 두 소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 프라임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밥이랑 앨리스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뭐 이런 크립토 크립토적인 네, 내용. 밥, 항상 밥, 밥과 밥, 앨리스가 앨리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밥이 결국 이 PQ를 찾았어요. 네. 대단하죠. 네. 열심히 해서 찾았어요. 컴퓨터 연산해서. 몇 천대 돌렸죠. 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더를 먹으려고 보냈어요. 저 컨트랙트에. 근데 이제 이때 앨리스가 이 트랜잭션을 보고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답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은 두 개 곱하면 n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죠.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n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가스를 줘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피를 줘서. 좀 더 높여서 네. 보냈어요. 뭐 밥게 먼저 당연히 도착을 했겠죠. 왜냐면은 먼저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앨리스가 더 많은 돈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먼저 블록에 올라가게.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는 과연 누구를 고를까요? 당연히 당연히 돈 돈 많이 쓴 놈을 먼저 블록에 넣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원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퀴즈를 푸는데 퀴즈에 대한 답을 누군가 올려놨는데 그쵸. 그게 이제 블록의 위로 가니까. 위로 가니까. 이제 네. 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되거든요. 앨리스가 먼저 먹어버리니까 답을 찾았는데도 앨리스가 먼저 하는 게 그렇죠. 돼버린 앨리스가 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상금이나 이런 걸 먼저 네, 따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론트 러닝, 이제 뭐 다른 언어로 이제 저는 TOD라는 TOD, 토드, 트랜잭션 올더링 올더링 디펜던스라 디펜던스라 해가지고 해서 트랜잭션을 올더링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디펜던스 뭐에 대한 의존성 그런 거는 없다라고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취약점도 발생을 하네요. 8번. 8번인가요? 네, 8번은 이제 타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타임 스탬프 디펜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취약점은 뭐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마이너가 예를 들어서 계약에 대한 스테이크를 어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적절한 어떤 타임스탬프를 선택을 하면서 이점을 얻는 취약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2018년 5월 1일 12시 1분 선착순 한 명한테 1,500이더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한 놈밖에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마이너가 돼버리면 내 트랜잭션을 수수료와 상관없이 그냥 맨 위에 올려버리면 무조건 이 타임스탬프 지나고는 내가 첫 받다가 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취약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 타임스탬프에 관련된 코드들을 짤 그렇죠. 때는 내가 마이너가 될 수 있는 상태면은 이제 타임스탬프도 조작할 수 있고 마이닝 그 트랜잭션의 올더링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게 바로 타임 매니플레이션 취약점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취약점이 왔습니다. 마지막 취약점은 바로 Short Address Attack인데요. 다른 말은 오프체인 이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오프체인이랑 이제 네. 컨트랙트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그 데이터 셋의 포맷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프체인이라는 말은 블록체인이 아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뭐 클라이언트나 그 구현체들, 임플리멘테이션 단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 컨트랙트의 콜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냐면은 함수에 대한 해시 값이 있어요. 그 해시 값에 4바이트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차례대로 이렇게 인자들이 들어가는데 32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하나의 예제 함수는 트랜스퍼 함수인데 이제 어드레스와 밸류 값을 인자로 받습니다. 어마운트죠. 두 번째 인자는. 이제 그 어드레스가 이더리움 어드레스는 몇 바이트죠? 20바이트죠. 20바이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32바이트씩 넣는다고. 근데 이제 32바이트씩 넣으면은 앞에 12바이트가 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드레스는 어떻게 들어가냐? 앞에 12바이트를 다 0으로 맞추고 뒤에 이제 어드레스가 20바이트를 넣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마운트 값을 32바이트짜리 값으로 만들어서 넣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함수를 이제 로우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보낼 수 있게 넣어주는 그런 오프체인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서는 이제 주소와 보낼 양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특정 이 오프체인 만든 놈한테 가서 $10로 주면은 12더를 바꿔주는 그런 쿠폰 같은 게 있어요. 쿠폰 같은 걸 넣었을 때 서버에서 이제 뭐 이거는 12더짜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주소가 내가 19바이트만 넣는다고 해봐요. 짧은 주소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뭐 뒤에 00 이렇게 만드는 거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프라이빗 키를 그 생성하면 되니까.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19바이트만 넣어버리게 되면은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겠죠? 이제 앞에 4바이트 넣고 12바이트 패딩과 19바이트 주소를 넣고 뒤에 32바이트 그 12더 값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는 다 이제 0으로 다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이 32바이트만큼 안 되니까. 내가 그 쓰는 주소는 뒤에가 어차피 00이에요. 00. 그러면은 이제 19바이트랑 32바이트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32바이트짜리가 왼쪽으로 레프트 시프트가 8비트나 돼버린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내려던 이더보다 256배가 더 그죠.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웹3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체크 어드레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20바이트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체크해가지고 보내게 된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죠. 사건 사고에 뭐 코인대시 ICO의 해킹에 사용됐다라고도 하네요. 쇼트 어드레스 어택이. 아 이거는 코인대시 그 예제는 이제 쇼트 어드레스 어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프체인에서 이런 식으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라기보다는 그 코인대시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해킹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ICO 주소를 딴 놈으로 바꿔버린 거. 사람들은 다 걷다가 돈을 다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주소가 짧았던 주소예요? 아니요. 그런 건 그냥 주소예요. 그냥 주소였던 그냥 거고? 오프체인 이슈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9개의 취약점까지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더리움의 문제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개발자의 문제. 개발자의 문제죠. 사실 이거는 블록체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기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시는 분들의 좀 되게 잘못된 추정으로 인해 잘못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도 뭐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흔들릴 정도로 방금 다오 사건이라든지 그쵸, 페리티 사건도 그렇고 뭐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뭐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이게 또 돈과 관련된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좀 안전하게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투자와 관련된 뭐 ICO와 관련된 취약점들이 좀 많이 보이죠. 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요즘 그래도 또 조금 많이 보이는데. 확인해주는 단이 많기 때문에 뭐 컴파일러라든지 이 단에서도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라 하죠? 뭐 오픈 제플린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걸 네. 그러니까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어주고 공유하고 계시죠. 네. 사실 오늘 이 NCC 그룹에서 발표했던 이 9개의 뭐 네. 시큐리티 이슈에 대한 것들도 사실 사실 다 이미 공개돼 있는 거죠. 한 번 더 네. 정리해주고 뭐 그런 느낌이죠 약간.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안전하게 개발하는 팁 있나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똑똑하고 네.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 똑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제 똑똑하고 네. 검증된 검증. 그런 컨설팅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오픈제플린 아니면은 뭐 NCC 그룹 이런 데서 그 코드에 대한 스니펫들을 그러니까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제공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되도록 라이브러리를 함수를 가져다 쓰면 쓰고 네, 그렇죠.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코드를 짜는 거를 최소화하면은 가장 안전한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최소화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걸 이미 써라. 있는 거를 아. 많이 가져다 쓰고 그게 만약에 나을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만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그 다른 라이브러리 때문에 또 이렇게 충돌이 날 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전문 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지만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려고 옆에 계신 이 준호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준호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소감이요? 네. 재밌었나요? 처음에 이제 이거 부탁하셨을 때 네. 좀 망설였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막 잘하고 그런 뭔 아니, 소리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혹여나 제가 이제 잘못된 사실을 지식을 전달해야 될까봐 걱정이 드릴까 봐. 됐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또 끝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뭐, 블록 집착남 첫 번째 영상 솔리티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알아보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코멘트 달아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맞아. 인사를 마무리 지어야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힘들었다.